EV6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운전석하고 이 동승석의 NVH가 살짝 달라요. NVH가 다르다고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운전자에게 피드백을 주는 면에 있어서 조금 더 운전자가 도로의 노면 상태를 느낄 수 있게 세팅을 달리한 영역이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이게 NVH가 FFT라 그래가지고, 그 NVH 연구하시는 분들은 뭐 FFT라는 단어가 굉장히 익숙하시죠. Fast Fourier Transform. 이게 퓨리의 분석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나폴레옹 시대에 유명한 수학자 있었어요. 현대공학에서도 이 퓨리의 분석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굉장히 넓게 사용되는 개념인데, 요걸 이제 NVH 활용을 해서 주파수 분석을 하게 됩니다. 주파수 분석을 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그냥 이런 그 FFT 분석 같은 것들이 없었을 때는 무조건 막 소음제 갖다 붙이고 밑에 언더코팅 싹 바르고 막 소리 안 나게 막 꽁꽁 싸매고 이런 전통적인 방법을 사용했는데, 지금은 어디에서 어떻게 주파수가 발생하는지 파형을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 근원지를 찾아내서 그 부분에 패치를 하나 딱, 왜 보면은 그 판에 여기에 패치가 왜 하나 붙어있지? 다른 데는 안 붙어있고 여기에만 이렇게 손바닥만한 게 하나 붙어있네 라고 하는 게 주요 주파수 대역에서 소음을 일으키는 진원지예요. 거기에서 딱 상쇄를 시켜버리면 상당히 NVH가 향상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는데, 이런 분석들을 하기 때문에 지금 어느 부분의 NVH를 살리고 어느 부분을 살짝 죽이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가능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아에서도 이러한 세팅을 통해서 보다 젊은 사용자들이 좋아할 만한, 그러니까 패밀리용 전기차보다는 개인이 이렇게 좀 이동수단으로서 재미도 느끼면서 뭔가 펀 드라이빙 위주로 해서 선택을 하는 그런 30대 정도의 젊은 수요층이 좀 더 관심을 가질 만한 디자인과 레이아웃이에요. 이 안에 들어있는 그 디자인의 요소들도 보면은 아이오닉 5의 그 리빙룸 스타일이 아니라 요거는 뭔가 시각적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좀 눈에 콕콕 박히는 스타일이라고 할까요? 약간 젊은 스타일이 이 구성력이 있는 디자인, 인테리어 이런 것들 좋아하거든요. 구성력이 있어요. 면과 선을 적절하게 조화를 시켜놓고 뭔가 시각적으로 다채로운 느낌을 주기 위해서 많이 애를 썼는데,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운전자를 편안하게 감싼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유니버셜 아일랜드처럼 앞뒤로 움직이면서 여길 통로로 만들 수도 있는데, 지금 운전자를 감싸는 형태로 해서 이 센터 터널을 위로 올렸단 말이죠. 이렇게 위로 올리면은 운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운전자에게 좀 안락한 느낌을 줍니다. 요건 주행 즐거움을 위해서 편안하고 안정감 있게 주행을 하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디스플레이도 살짝 꺾여져 있고, 운전자를 향해서 인포메이션도 구성이 되어 있고, 버튼도 동선을 잘 고려해서 운전자가 최적으로 손이 닿을 수 있도록 고려를 했습니다. 아이오닉 5는 공간을 좀 활용하기 위해서 손을 좀 길게 뻗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좀 편편합니다. 그래서 좀 넓다, 좀 시원하다 이런 느낌이었던 반면에, 뭔가 안락하게 나를 감싸주고 편안한 주행을 할 수 있는 그 분위기를 조성해준다, 뭐 이런 느낌은 사실 아닌데, 지금 이 모델은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전자가 노면에서 느껴지는 그 피드백 정보, 그러니까 이게 허시리스를 뺀 NV를 적당하게 올려줍니다. 노이즈하고 그 바이브레이션을 적당하게, 불쾌하지 않게, 허쉬니스 하지 않게 올려주는 그 정도는 허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 운전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감성적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왜냐면은 엔진음 들으면서 그 BPM과 RPM을 맞춰가지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감성적으로. 와. 그 다음에 흑백, 이 라이카의 모노크롬 보면은 흑백 사진을 막 찍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추고 있는데, 일반 라이카보다 더 비싸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선명하고 이렇게 감성적인 흑백 본 적 있느냐, 아주 막 눈물을 질질 흘립니다. 제가 그래요. 저도 모노크롬 하나 있는데, 영상 멋지게 고화질로 찍어놔야 돼. 흑백이야. 이게 감성이 또 죽이거든요. 이게 누가, 야, 진짜 놀고 있네,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 영역인데, 진짜 그래요. 근데 이게 스포츠 영역이라는 게 정말 말로 규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노면의 상태를 조금 이렇게 올려주는 이 정보들이 좀 즐기는 거, 달리는 거 즐기는 사람들에게는 또 귀중한 정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조금 신경 쓴 것 같아요. 그런데 요게 경우에 따라서는 사람들에게, 이런 거 전기차에서 왜 그냥 운전석하고 동승석하고 똑같이 조용하게 해놓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이게 취향 차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제 입장 같으면은 뭐 적당히 주행 즐기면서 노면 상태에 대한 피드백을 좀 얻을 수 있으니까 재밌는 세팅이에요.
아주 마음에 드는 세팅이다라고 하긴 좀 그런데 상당히 흥미롭고 재미있는 세팅인 것 같아요. 국내 제조사들이 의미가 있다 뭐 이런 정도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이래서 대단하다가 아니라 이제 이런 데까지 신경을 쓰니까 뭐 이제는 먹고 살만해졌구나 뭐 그런 정도의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승차감은 네 좋아요. 네, 이 정도면은 아이오닉 5보다는 살짝 단단한 느낌? 네, 그 정도입니다. 요게 약간 좀 스포티한 성격으로 다듬어져 있다라는 걸 후륜구동 모델에서도 느낄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고속주행감은 제가 어제 저녁에도 좀 달려봤는데 뭐 앞뒤가 따로 논다거나 뭐 이런 느낌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이 롤을 좀 허용하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이 서스펜션의 롤이 허용이 되면 과거에는 스포츠 성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단단하게 로스테프니쉬를 조여야 됐거든요. 조이기 때문에 선회를 하거나 또 급격하게 뭐 제동을 걸거나 급가속을 할 때나 보면 자동차의 롤, 그 다음에 피칭 이런 현상들이 좀 덜 일어났죠. 특히 이제 선회를 할 때 이 롤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요, 자동차가 기울어지잖아요. 기울어지면서 다양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스티어의 변화도 일어나고, 스티어의 변화는 이제 슬립 앵글이 많이 관여를 하게 되죠. 근데 롤이 발생을 하니까 선회를 할 때 앞쪽의 기울어짐과 뒤쪽의 기울어짐, 요게 시차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측면으로 기울어지면서 무게 중심이 닿는 그 시간차가 있으니까요. 요게 롤 스테프니시가 강하게 설정이 돼 있으면은 움직임이 덜하니까 이 시차에 따른 움직임의 변화가 좀 덜 느껴지는데, 롤을 좀 허용하잖아요. 롤을 좀 허용하면 그 시차에 따른 움직임의 차이가 크게 느껴집니다. 그럼 앞쪽이 먼저 수축이 돼서 이완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수축이 됐다 이완이 되고, 그리고 나서 뒤쪽이 수축이 되고 이완이 되는데, 이게 움직임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시차가 분명하게 느껴지니까 앞쪽이 먼저 기울어지고 뒤쪽이 그 다음에 기울어져서 마치 이게 뒤가 앞을 시차를 두고 따라오는 듯한 착각이 들게 하는 건데, 이건 물리법칙에서 롤을 허용하는 정도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따로 놀아서 생기는 게 아니라 롤을 그래서 허용하지 않아야 스포츠 성능이 좀 빛을 발하면서 서킷에서 좋은 기록이 나올 수 있었고, 예전에는 이 롤을 허용하지 않고 버티게 해주면서 접지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서스펜션을 설계할 수밖에 없었어요. 비클 다이나믹스에 대한 이해가 그 정도 수준에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995년서부터 그 VDC라고 해서 ESP, 뭐 ESC, Electric Stability Control, Electric Stability Program, 원래 이게 맞아요. 1995년도에 보시하고 벤츠에서 이걸 개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전자 서스펜션과 TCS, 트랙션 컨트롤 시스템, 그 다음에 뭐 토크 벡터링, 이런 다양한 형태의 접지를 확보하는 그런 기술들이 더해지면서, 그러니까 그 ESC, ESP, 뭐 VDC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조율하는 자세 제어 장치의 종합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요게 생기면서 자동차의 접지에 이제 획기적인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그냥 롤 스테프니스 강하게 설정해 놓고 이 롤의 변화가 많이 생기게 되면 스티어 변화가 거기에서 기인되니까 롤, 피칭, 그 다음에 뭐 요 컨트롤도 결과적으로 차가 스티어가 변하게 되면 거기에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롤 피칭을 줄여내기 위해서는 서스펜션을 단단하게 강하게 롤 스테프니스를 조여야 됩니다. 예전에 90년대에 독일 스포츠 세단을 타보면 진짜 단단해요. 타면 뭐 허리가 아플 정도고, 왜 이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90년대에 고성능 스포츠 독일 세단을 타신 분들은 막 달리다가 앞에 과속방지도 못 보잖아요. 그럼 비명 나와요. 그래서 그리고 막 엉덩이 온몸에 힘을 다 줍니다. 차 나르겠는데, 이런 순간 진짜 꽝해요. 꽝하고 차가 나릅니다. 이런 정도로 강하게 조여놓다가 이제 슬슬 롤을 허용을 하면서도 접지가 좋아지기 시작한 게 1995년도에 메르세데스 벤츠에서 VDC를 개발을 보시와 합체하면서 ESC가 이제 본격적으로 법제화가 된 거죠. 2010년서부터는 이제 요게 없으면은 뭐 각 나라에서 이제 수출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제재까지도 하고, 최근에 자동차들이 보면은 롤을 허용하면서 부드러운 승차감에서도 접지가 좋아질 수 있는 비결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VDC는 Vehicle Dynamic Control이에요. ESC, ESP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요걸 개발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뭐가 사장되기 시작했냐면, 후륜
조향 기술이 사장되기 시작했어요. 후륜 조향은 1960년대에 개발이 됐던 기술이고요. GM에서 1980년대부터 적용을 했었습니다. 캐딜락 CT6에 후륜 조향이 들어가 있는데 이 후륜 조향 각도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짐들아와 함께 야, 이 후륜 조향이니까 한번 이게 성격이 어떤지 한번 맛을 보자. 그래가지고 둘이 요걸 가지고서 이제 재미있게 서킷에서 한번 놀아보자 하고 가지고 갔어요. 가지고 갔는데 이게 어떤 느낌이었냐면 확실히 유턴할 때 회전 반경은 크게 줄더라고요. 그리고 자이언트 코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여유있게 돌아 나갈 때는 좋아요. 자동차의 타각 느낌도 좋고 선회할 때의 안정감도 좋은데, 문제는 헤어핀 같은 구간에서 빠르게 빠져나갈 때 리버스 스티어링이 자꾸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언더에서 오버로 급격하게 전환되는 그 타이밍, 그리고 타각에 따른 컨트롤에 대한 감, 이런 것들을 잡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요 정도 스티어링 휠을 돌리면 되겠지라고 했는데 좀 덜 돌려야 되는 상황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느낌에서 오는 변화를 예측하기가 운전자가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대응을 했냐면 스티어링 기어에 퓨처럴 라인 뽑았습니다. 그래서 조향이 안 되게 하고서 차를 서킷에서 움직이니까 예전의 느낌 그대로 다루는데 별 이질감 없이 스티어링 변화에 잘 대응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속 회전 또 알값이 작은 코너가 아닌 알값이 큰 코너에서는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확실히 유턴할 때 좁은 도로에서도 잘 돌아가는 그런 작은 회전 반경을 보여주는 면에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도심에서 도시 왔다 갔다 하는 어떤 용도로서 또 스포츠 주행을 하지 않는 얌전한 운전 스타일에서는 안정감의 배가를 하는 장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전반적인 자동차의 다이나믹 컨트롤 향상을 주는 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세팅이 어려운, 설정이 어려운 기술이다. 그러니까 전륜의 스티어링 타각과 후륜의 스티어링 타각을 똑같이 조정을 한다 그러면은 이게 문제가 안 돼요. 똑같은 각도로 하게 되면은 정말 효율적이 되겠죠. 앞으로 전기차 시대에 1일 모터가 들어가게 되면 이제 그런 방식이 또 적용이 된다고 하죠. 마치 지게차처럼. 이렇게 돼버리면은 차가 정말 좁은 공간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되니까 효율이 극대화될 겁니다. 그런데 보통 후륜 구동 같은 경우에는 후륜에 드라이브 샤프트가 또 들어가야 되고, 관련되어 있는 서스펜션의 암 링크들도 복잡하고, 이 전륜처럼 스티어링 기어의 타각을 만들어 놓을 수가 없죠, 구조적으로. 그래서 가장 많이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각도가 대략 10도 정도란 말이에요. 전륜하고 차이가 납니다. 전륜하고 각도가 차이가 나버리면 여전히 슬립앵글은 발생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전륜의 타각과 후륜의 타각이 맞지 않음으로 인해서 오는 스티어의 변화, 이게 리버스 스티어로 급격한 전환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도로 상황이라든지 주행 상황이 그때 다르니까 그때 다른 상황을 어떻게 다 맞춰가지고 좋은 향상점으로 보여줄 수 있겠느냐, 정말 어려운 부분이다 라고 난색을 표하는 그런 기술이었던 찰나에 VDC가 나온 거죠. 그걸 만들어낸 게 벤츠예요. 부시와 함께 만들어냈는데, 저희가 아니 후륜 조향 그걸 왜 갑자기 들고 나왔어 라고 얘기를 한 게, 자동차의 VDC, 다시 말해 ESP, ESC, 이런 Electric Stability Control, Electric Stability Program,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접지의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킨 메르세데스 벤츠가 왜 자기들로 인해서 유명무실해진 후륜 조향 시스템을 왜 킬링 포인트로 들고 나왔느냐. 벤츠가 오직이나 지금 전기차 시대에 내세울 게 없으면 뭔가라도 좀 보여줘야 되는데 없으니까 광활한 하이퍼스크린하고 같이 이걸 가져온 게 아니냐. 그래가지고 이제 엄하게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좀 평가를 한 거죠. 사실 다른 제조사가 그렇게 했다 그러면 그렇구나 하고도 말았을 텐데, 벤츠는 항상 이미망정이지 나는 미래를 기다리지 않는다. 내가 그 시대의 미래였기 때문이다. 그런 거 보고서 막 울었거든, 감동해서. 아니 그랬던 제조사가 왜 자기들이 시장에서 퇴출을 시켜버린 그 기술을 이제서야 다시 들고 오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지. 이 후륜 조향 시스템은 어디에 많이 필요하냐면 슈퍼카에 필요합니다. 슈퍼카는 이게 극강의 스포츠 성능, 그리고 또 낮은 그 자세에서 이 조향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링크가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리고 타이어도 두꺼운 걸 써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조향각을 넓게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스포츠카, 피어 스포츠카 한번 운전해 보신 분들은 이게 회전 반경이 뭐 장난 아니에요. 이거 도심에서 잠깐 움직여야 될 때 정말 불편해. 낫기도 한데 회전 반경까지 크면 이거 진짜 처치곤란입니다. 어디 긁히기라도 하고 이렇게 튀어나오는데 조금이라도 뭐 풍해잖아요. 그러면 이게 글래스 파이버 린포스 폴리머 같은 소재가 또 카본 린포스 폴리머, 카본 파이버 린포스 폴리머 이런 것들이 충격 흡수를 못하고 전달만 한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슈퍼카들은 유리를 얇게 써요. 얇게 쓰는 이유는 경량화 때문이죠. 그러면 밑에서 꾹 가잖아요. 그러면 카본 파이버 린포스 폴리머 요 CFRP 같은 것들이 충격을 전달해서 유리에 충격을 주잖아요. 유리가 금이 가버려. 그러니까 이게 별 충격도 아닌데 유리가 막 이렇게 금이 가서 깨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리 가는데 막 2천만원 3천만원 이렇게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회전 반경을 좀 작게 해서 될 수 있으면 불필요한 움직임을 좀 안 움직여야 복잡한 도심에서 이러저러한 문제가 안 생겨요. 그래서 슈퍼카 같은 경우에는 후륜 조향이 그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달릴 때는 굳이 사실 후륜은 VDC로도 충분해요. 접지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그 이상이 필요가 없는데,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포르쉐도 그랬고 메르세데스 벤츠도 그렇고 이제 하다가 더 이상 보여줄 게 없으니까 야 이제 우리 뒷바퀴도 돌려. 왜냐면 이제 후륜 조향을 한다라는 건 엔지니어 측면에서는 굉장히 흔한 오래된 개념인데, 일반인들은 야 앞바퀴가 움직이는데 후륜이 돌아가는 거는 좀 생소한 거 아니냐? 저건 대단한 거 아니냐? 야 그럼 몇 도 돌아가냐? 쟤는 3도 돌아가고 쟤는 5도 돌아가고 쟤는 10도나 돌아가는데 역시 10도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일반인들한테 좀 먹히겠는데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저희같이 이러한 기술들을 일찌감치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보고서 아니, 뭐 하는 거야 지금 아마추어 같게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 오해를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뭐 현대가 그 소나타 NF 소나타 트랜스폼인가요? 그때 이미 그거 했었어요. 그런데 하다가 말았어요. 왜? VDC 그냥 잘해놓으면 돼요. 자동차는 VDC가 나오고 전자 서스펜션이 적용되면서부터 이 접지와 관련해서는 정말 획기적인 변화가 생기게 된 겁니다. 서킷은 이 일반 도로처럼 이렇게 다양하게 굴곡이 있거나 접지 불안정한 상황이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전자 서스펜션이나 뭐 VDC 같은 그런 강력한 장치, 주행 보조 장치로 인해서 접지를 유지해야 되는 상황이 좀 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킷에서 전자 서스펜션 쓰면 엄청 좋아요. 엄청 좋습니다. 그 F1에서 윌리엄스 팀이 전자 서스펜션 했다가 한 번도 우승을 못했던, 물론 탁월한 선수긴 했는데 한 번도 우승했지 못한 선수가 막 거리를 엄청나게 벌리고 막 다 씹어먹으니까 이제 전자 서스펜션 안 돼, 금지, 이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자동차의 주행 보조 시스템 중에서 Vehicle Dynamic Control, 그리고 Electric Stability 프로그램이나 혹은 뭐 컨트롤러 ESC, ESP 요거와 전자 서스펜션의 결합은 후륜 조향의 필요성을 뭐 그다지 유명무실하게 만든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아 그렇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